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펩트론, G2G바이오, 그리고 인벤티지랩. 네, 요즘 한국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세 기업이죠. 맞습니다. 모두 장기지속형 주사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번 주사하면 약효가 한 달, 길게는 서너 달까지 이어지는 기술입니다. 와, 특히 매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 비만, 치매 같은 만성질환 환자분들께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분야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이 세 회사가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핵심 기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이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마치 같은 산 정상을 오르는데 어떤 팀은 암벽을 타고 어떤 팀은 그냥 딱 낀 등산로로 또 다른 팀은 아예 헬리콥터를 띄우려는 것처럼요.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기술적 차이가 무엇인지, 각자의 무기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기술 비교에 앞서서 이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스피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마이크로스피어, 이름만 들으면 뭔가 작고 동그란 구슬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훨씬 작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입니다. 아, 그렇게나 작군요. 네, 이 입자는 생분해성 고분자,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서서히 녹아 없어지는 그런 특수물질로 만들어진 껍데기인데요. 이 껍데기 안에 약물을 가둬두는 겁니다. 아주 작은 약물 캡슐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럼 이 캡슐을 몸에 주사하면 껍데기가 천천히 녹으면서 안에 있던 약물이 조금씩 꾸준히 방출되는 원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을 필요 없이 그냥 몸 안에 작은 약물 저장 창고를 만들어두는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저장 창고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가 기술의 핵심입니다. 창고 벽이 너무 빨리 녹으면 약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겠죠. 또 너무 느리게 녹으면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겠죠? 또 창고마다 크기가 제각각이면 약물 방출량도 들쭉날쭉할 거고요. 품질 관리가 중요하겠군요. 결국 얼마나 균일하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창고를 만드느냐의 싸움인데, 바로 이 제조 방식에서 세 회사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본론이네요. 그럼 가장 먼저 이름부터 뭔가 정밀함이 느껴지는 인벤티지랩의 기술부터 들여다볼까요? 미세유체 기술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방식이죠? 이건 반도체 공정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IVL 드럭 플루이딩이라는 플랫폼 기술인데요. 네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은 관, 즉 마이크로 채널 안으로 약물하고 고분자 용액을 동시에 흘려보냅니다. 그럼 이 두 액체가 만나면서 방울이 맺히는데 이 방울 하나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스피어가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입자를 하나씩 만든다고요? 그게 어떻게 상업적으로 말이 되나요? 수백만 명이 맞아야 할 주사인데 마치 장인이 구슬을 하나를 빚는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미세유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오랜 딜레마였습니다. 하나씩 만드니까 품질은 거의 완벽에 가깝죠. 아, 품질이? 네, 실제로 자료에 있는 현미경 사진을 보면 다른 기술로 만든 입자들은 크기도 모형도 제각각인데 인벤티지랩의 마이크로스피어는 거의 완벽한 구형에 크기도 똑같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거죠. 그 명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동그랗게 만드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 완벽한 균일성 덕분에 주사 직후에 약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초기 과다 방출 현상을 거의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 초기 과다 방출. Initial burst라고 하죠?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약동학 프로파일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약동합 프로파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약을 주사한 뒤에 시간대별로 우리 혈액에 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성적표를 보면 기존 제품들은 주사 초기에 혈중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는 스파이크를 보이는데 인벤티지랩의 기술을 적용한 약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평탄하고 안정적인 곡선을 그립니다. 와, 안전성과 직결되는 엄청난 강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량 생산 문제. 인벤티지랩은 이 마이크로 채널을 수천 개로 병렬 연결해서요. 마치 반도체 웨이퍼처럼 동시에 수천 개의 입자를 찍어내는 고집적화 공정으로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이 마치 반도체 공정처럼 정밀하게 입자를 깎아내는 명품 전략이라면 다음 G2G 바이오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쓴다고요? 이쪽은 어떻게 다르죠?
G2G 바이오는 막 유화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노램프 플랫폼 기술인데 이건 뭐랄까 치즈를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해요. 치즈요? 아주 미세한 구멍이 7만 개나 뚫려 있는 얇은 스테인리스 막에 약물과 고분자 혼합액을 강한 압력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럼 그 구멍들을 통과하면서 액체가 잘게 쪼개져서 수많은 입자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원리죠. 아, 인벤티지 랩이 하나씩 빚어낸다면 G2G 바이오는 거대한 틀로 한 번에 찍어내는 느낌이네요. 그럼 품질 균일성 면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론적으로는 인벤티지랩 방식보다 균일성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G2G 바이오는 그 대신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초고용량 약물 탑재입니다. 약물을 많이 담을 수 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보통 마이크로스피어는 전체 무게의 한 10에서 20% 정도만 약물로 치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G2G 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네페질에서 무려 60%, 다른 펩타이드 약물에서도 50%가 넘는 탑재량을 기록했어요. 60%요? 거의 입자 절반 이상이 약물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같은 약효를 내기 위해 주사해야 하는 총량이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아, 예를 들어 약물 100mg이 필요할 때 팝재량이 10%면 총 1000mg의 마이크로스피어를 주사해야 하지만 50%면 200mg만 주사하면 되는 거죠. 와, 주사액의 부피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환자의 통증이 줄고 주사 부위가 붓거나 곰문, 염증 반응, ISR 같은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명품도 좋지만 실용성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들어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환자가 맞는 건데 덜 아프고 편한 게 최고일 수 있겠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증명이 됐나요? 네. 캐나다와 한국에서 진행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GB5001의 일상 임상에서 이런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안정적인 약물 방출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G2G 바이오의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주자 펩트론입니다. 앞선 두 회사와는 또 결이 다른 초음파 분무 건조라는 기술을 쓴다고 하네요. 이건 또 어떤 방식인가요? 스마트 디포트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데요. 앞선 두 회사가 모두 액체 상태에서 입자를 만드는 습식 공정이라면 펩트론은 기체 상태에서 만드는 건식 공정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체 상태에서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혹시 가습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가습기요? 네, 가습기가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미세한 안개로 만들잖아요. 펩트론은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합니다. 초음파 노즐이 고주파로 진동하면서 약물 용액을 안개처럼 잘게 쪼갠 뒤에 이걸 뜨거운 바람으로 순간적으로 말려서 고체가루, 즉 마이크로스피어로 만드는 거죠. 와, 정말 기발하네요. 가습기 원리라니.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뭔가요? 정밀한 크기 제어와 높은 재현성입니다. 생성되는 안개방울의 크기는 초음파 주파수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주파수만 정밀하게 조절하면 원하는 크기의 입자를 아주 균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변수가 적어서 오늘 만든 제품이나 내일 만든 제품이나 품질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 즉 재현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량 생산 시에 품질 관리가 아주 용이하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재현성이 높다는 걸 입증할 만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결국 데이터로 말해야 하는 분야니까요. 네, 아주 강력하고 또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펩트론이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 PT320을 이미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유명 치료제 바이두리언과 영장류에서 직접 비교한 연구 결과인데요. 네. 결과가 놀랍습니다. PT320은 주사를 맞은 지 단 10일 만에 안정적인 치료 농도에 도달했는데 바이두리언은 35일이나 걸렸습니다. 11대 35일이라니 엄청난 차이긴 한데 혹시 이 영장류 데이터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그 바이듀리언이 워낙 오래된 약이라 비교 자체가 펩트론에게 좀 유리했던 건 아닐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영장류 데이터가 100% 인간에게 재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바이두리언은 초기 약물 방출 이후에 혈중 농도가 치료 효과를 내기 힘든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아, 약효 공백기가 생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 PT320은 투여 기간 내내 시종일관 유효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안정성과 재현성이 바로 펩트론 기술이 왜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야 새 회사의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인벤티지랩의 품질, G2G 바이오의 편의성, 펩트론의 안정성. 각자 내세우는 무기가 정말 뚜렷한데요. 그렇죠. 그럼 이 기술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시장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고 또 솔직합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 소식은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성적표로 받아들여지죠.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작년 8월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벤티지랩이 독일의 거대 제약사 베링거 인게라임과 물질이전 계약 MTA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물질이전 계약 MTA라는 건 쉽게 말해 우리 기술로 만든 샘플 한번 써보세요 하고 건네주는 기술 수출의 가장 초기 단계의 계약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확합니다. 본 계약 전에 맛보기 단계죠. 그런데 이 소식 하나에 인벤티지랩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와...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같은 날 인벤티지랩뿐만 아니라 G2G 바이오의 주가도 14% 넘게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죠? G2G 바이오의 호재가 아니었는데도요? 알고 보니 G2G 바이오 역시 베링거 인게라임과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걸 이렇게 해석한 거죠. 베링거 인게라임 같은 글로벌 빅파마가 한국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에 아주 진심이구나. 인벤티지랩뿐만 아니라 G2G 바이오의 기술도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 즉, 한 회사의 호재가 아니라 K-플랫폼 기술 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번진 거군요. 맞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바이오 분야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 뒤에 리스크가 따라다니잖아요. 맞습니다. 펩트론의 사례가 그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펩트론은 미국의 거대 제약사 일라일릴리와 기술 평가 계약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시장의 가장 큰 기대 요인이었죠. 네. 그런데 이 평가 기간이 약 1년 연장된다는 공시가 나오자 주가가 하루 만에 15% 이상 폭락했습니다. 계약이 무산된 것도 아니고 그냥 기간이 좀 늘어난 것뿐인데 반응이 아주 격렬했네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계약 무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협상이 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증폭된 겁니다. 바이오 기업에게 투자자의 신뢰와 약속한 시간 안에 성과를 보여주는 타임라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였죠. 자, 그럼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최종적인 그림이 그려질까요? 펩트론,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이 세 회사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하나의 시장을 두고 싸우는 경쟁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 다른 종류의 무기를 들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개척자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개척자들. 네, 결국 이건 명품 전략 대 실용 전략 대 안정성 전략의 대결로 볼 수도 있어요. 인벤티지랩은 완벽한 품질을 추구하는 장인이고 G2G 바이오는 일단 약부터 많이 실어서 환자를 편하게 하자는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 그리고 펩트론은 언제 만들어도 똑같은 품질을 보장한다는 모범생에 가깝죠.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이가 이들의 정체성이자 미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새 기업의 기술적 차이와 가능성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어떤 약물, 어떤 질병에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일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과연 이들은 각자의 플랫폼 기술을 빅파마에 이전하는 기술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기술을 기반으로 직접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어내 스스로 거대한 제약사, 즉 빅파마로 성장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들의 다음 행보가 한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